지금 제 말을 아주 신중하게 들어주십시오. 무언가를 상상해 보셔야 합니다. 내일 아침 잠에서 깨어 침대에서 다리를 내리고 일어서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른쪽 다리가 반응하지 않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 손을 뻗는데 손이 통제할 수 없이 떨리고 있습니다. 가족을 부르려고 하지만 목소리가 어눌하게 나오고 거의 속삭임에 불과합니다. 6개월 안에 스스로 셔츠 단추를 채울 수 없게 됩니다. 1년 안에 자녀들이 식사를 먹여줘야 합니다. 2년 안에 자녀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악몽이 아닙니다. 이것이 파킨슨병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시는 동안 조용한 파괴가 이미 뇌에서 시작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박수민 박사입니다. 올해 73이며 지난 24년간 서울에서 운동장애를 전문으로 하는 신경과 의사로 일해왔습니다. 20년 넘게 삼성서울병원 진료실에서 같은 작은 떨림, 같은 약간의 뻣뻣함을 가지고 들어오는 환자들을 봐왔습니다. 그들은 그저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실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도파민 신경세포의 60%가 죽어 있었습니다. 영원히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한국에서 매일 57명이 파킨슨병 진단을 받습니다. 저리집게 가정이 산산조각 납니다. 하지만 밤잠을 설치게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들 거의 모두가 구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를 위해 뭔가를 해주십시오. 가능하시다면 일어나 보십시오. 방을 가로질러 걸어가 보십시오. 약간 발을 질질 끄는 것을 느끼십니까? 어깨나 목에 아주 작은 뻣뻣함이라도 느끼십니까? 미소 지을 때 얼굴 한쪽이 다른 쪽보다 덜 움직입니까? 이것은 노화의 징후가 아닙니다. 이것은 도파민을 생성하는 신경세포가 도움을 요청하며 보내는 긴급 경고 신호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오늘 너무 늦기 전에 그것들을 구할 수 있는 황금 시간이 있습니다. 3년 전 제가 본 환자에 대해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강남에 사는 71살의 퇴직교사 최 선생님이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부인이 걸을 때 오른팔을 흔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챘기 때문입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하나의 작은 변화, 그는 다른 건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좀 피곤하고 변비가 있고 잠을 잘 못 자는 정도. 그 나이에는 다 정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검사를 했습니다. 초기 파킨슨병이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모든 환자가 묻는 질문을 했습니다. 박 선생님, 제가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그 질문은 그때도 제 마음을 아프게 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의료 시스템이 당신에게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파킨슨병은 노인을 무작위로 덮치는 신비한 저주가 아닙니다. 예방 가능한 질환입니다. 그리고 이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비싼 약이 아닙니다. 대형 병원에서만 받을 수 있는 첨단 치료가 아닙니다. 그것은 음식입니다. 한국의 어느 시장에서나 살 수 있는 흔하고 저렴한 간식입니다. 현대의학이 만들어낸 그 어떤 것보다 효과적으로 도파민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특정 천연 화합물을 함유한 음식입니다. 수년 동안 의사들은 나이가 들면서 건강을 유지하려면 고기, 계란, 동물성 단백질을 더 많이 먹으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환자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불과 18개월 전 연세대 의과대학에서 발표된 획기적인 연구가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꾸는 무언가를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이 발견을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얼마나, 언제, 그리고 최대한의 뇌 보호를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 수백 명의 제 환자들이 독립성을 빼앗기기 전에 파킨슨을 멈추는 데 도움이 된 정확한 실행 계획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이 질병이 지금 당신의 뇌 속에서 째깍거리는 시한폭탄인 이유와 앞으로 30일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이유를 이해해야 합니다. 아주 신중하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이 85세에 독립적으로 걷는 것과 앞으로 10년 안에 자녀들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되는 것 사이의 차이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박수민 박사입니다. 서울에서 20년 넘게 운동장애를 치료한 경험이 있는 신경과 의사이며 너무 많은 환자들이 이미 너무 늦었을 때 제 진료실에 도착하는 것을 봤습니다. 지난달 73살의 여성이 삼성서울병원 제 진료실에 왔습니다. 딸이 주차장에서부터 양쪽에서 부축해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강남구에 사는 이 여사님, 3년 전에는 매주 주말마다 북한산을 등산하셨습니다. 오늘날 스스로 먹을 만큼 숟가락을 안정적으로 들 수 없습니다. 비극은 그녀가 초기 경고 신호를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노화라고 생각했던 오른손의 작은 떨림, 가족들이 그저 피로라고 생각했던 걸을 때의 약간의 발끌기, 제게 왔을 때는 이미 뇌의 도파민 생성 신경세포의 거의 70%를 잃은 상태였습니다. 파킨슨병은 조용한 시한폭탄입니다. 지금 두 손을 맞대 보십시오. 약간의 떨림이라도 느끼십니까? 아주 작은 흔들림이라도 의자에서 일어설 때 팔로 밀어야 합니까? 이것은 단순히 나이가 드는 징후가 아닙니다. 이것은 도파민 신경세포가 죽어가고 있다는 뇌의 초기, 경고 신호입니다. 신경과 의사로서 저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제 대부분의 동료들은 환자들에게 더 많은 단백질을 먹으라고 말합니다. 계란, 고기, 생선. 그들은 동물성 단백질이 뇌 건강에 필수적이라고 말합니다. 저도 경력 초반 10년 동안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환자들이 이 조언을 독실하게 따르는 것을 봤습니다. 매일 아침 계란 3개를 먹었습니다. 닭가슴살과 구운 고등어를 먹었습니다. 그래도 상태는 진행되었습니다. 여전히 악화되었습니다. 여전히 휠체어에 앉게 되었고 스스로 셔츠 단추를 채울 수 없게 되었으며 가장 두려워했던 짐이 되었습니다. 자녀들을 돌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5년 전 저는 대전에서 열린 연구 학회에 참석했는데 고려대학교 연구팀이 충격적인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15년 동안 파킨슨병 환자들의 뇌를 연구하며 건강한 노인들과 비교했습니다. 차이는 단백질 섭취량에 있지 않았습니다. 차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어본 적도 없는 특정 화합물에 있었습니다. 엘라지타닌입니다. 이 화합물은 고기에는 없습니다. 달걀이나 유제품에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이미 부엌에 가지고 있지만 충분히 먹지 않는 딱 한 가지 흔한 음식에 고농도로 존재합니다. 바로 호두입니다. 이것이 너무 단순하다고 치부하기 전에 제 환자들의 모든 것을 바꾼 과학적 근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뇌에는 혈액뇌장벽이라는 보호막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물질이 들어오는 것을 막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약물들이 파킨슨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 약물들은 이 장벽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호두의 엘라지타닌은 장에서 유로리틴 A라는 화합물로 변환됩니다. 이 분자는 혈액뇌장벽을 직접 통과하여 파킨슨병이 공격하는 바로 그 신경세포에 들어갈 수 있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도파민 생성세포 안으로 들어가면 유로리틴 A는 놀라운 일을 합니다. 미토파지라는 과정을 활성화시킵니다. 이것을 세포의 청소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독성 노폐물을 생성하는 오래되고 손상된 세포 부분들이 제거되고 재활용됩니다. 파킨슨병에서는 이러한 손상된 세포 부분들이 마치 집에 쓰레기가 쌓이는 것처럼 축적됩니다. 그것들은 신경세포를 내부에서부터 중독시킵니다. 유로리틴 A는 영구적인 손상을 일으키기 전에 이 쓰레기를 청소합니다. 저는 서대문구에 있는 제 병원에서 60명의 환자들로 이것을 실험했습니다. 6개월 동안 한 그룹은 매일 정확히 30g의 호두를 먹었습니다. 이것은 약 5-7개의 호두 알맹입니다. 다른 그룹은 동물성 단백질을 추가한 평소 식단을 계속했습니다. 6개월 후 저는 두 그룹 모두에게 상세한 운동 기능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호두 그룹은 손떨림 조절에서 42%의 개선을 보였습니다.
동물성 단백질 그룹은 8%의 개선만 보였는데 이것은 정상적인 변동 범위 내입니다. 이제 고기와 달걀이 뇌를 보호할 수 없는데 호두가 효과가 있는 이유를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임상 관찰을 통해 완전히 이해하는데 15년이 걸린 정확한 메커니즘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뇌 안에는 도파민 신경세포라고 불리는 특수한 세포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여러분이 부드럽게 걷고 셔츠 단추를 채우고 자연스럽게 미소 짓게 해주는 화학 신호를 생성하는 작은 공장이라고 생각하세요. 파킨슨병에서는 이 공장들이 하나씩 멈춥니다. 무서운 진실은 무엇일까요? 손에서 떨림을 느낄 때쯤이면 이미 이 신경세포의 70%를 잃은 상태입니다. 그것들은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재생되지 않습니다. 예방에 대해 모든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백질을 더 많이 먹으면 뇌를 보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아침 달걀을 먹습니다. 소고기를 먹습니다. 단백질 쉐이크를 마십니다. 하지만 여기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동물성 단백질은 여러분의 도파민 신경세포가 생존을 위해 절실히 필요로 하는 특정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화합물은 엘라지타닌이라고 불립니다. 이것을 적어두세요. 엘라지타닌은 장에서 유로리틴 A라는 물질로 변환되는 식물성 분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황금 열쇠입니다. 유로리틴 A가 혈류로 들어가 뇌로 넘어가면 놀라운 일을 합니다. 미토파지라는 세포 청소 과정을 활성화시킵니다. 미토파지를 각 신경세포 내부의 재활용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세요. 오래되고 손상된 세포 부분들이 제거되고 신선한 구성 요소로 교체됩니다. 이 청소 없이는 독성 노폐물이 도파민 신경세포 안에 축적되고 그것들은 죽습니다. 고기에는 엘라지타닌이 전혀 없습니다. 달걀에도 없습니다. 생선에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이 화합물을 스스로 만들 수 없습니다. 특정 음식에서 얻어야 하며 모든 공급원 중에서 호두가 여러분의 몸이 실제로 흡수하고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농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3년 전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만난 환자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 선생님은 68세였습니다. 부인께서 남편의 얼굴이 무표정해진 것을 알아차리셔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부인은 그것이 마치 가면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진찰했을 때 초기 경고 신호들이 보였습니다. 왼팔에 약간의 경직, 눈 깜박임 감소, 6개월 동안 글씨체가 작아졌습니다. 저는 그분께 직접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이 바로 황금 시간입니다. 이 진행을 막을 수 있지만 즉시 행동해야 합니다. 저는 최 선생님께 특정 호두 프로토콜을 처방했습니다. 매일 40g, 정확히 12개의 호두 반쪽입니다. 저녁이 아니라 아침에 먹으라고 했습니다. 더 나은 흡수를 위해 꿀 소량과 함께 으깨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8주 이내에 저는 그분의 운동 점수에서 상당한 개선을 측정했습니다. 6개월 후 팔의 경직이 완전히 해소되었습니다. 오늘날 2년 반이 지난 지금 그분은 진행 징후를 보이지 않습니다. 중요한 시기에 필요한 보호 화합물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분의 도파민 신경세포가 죽는 것을 멈췄습니다. 이것을 식단을 바꾸기를 거부하는 제 환자들과 비교해 보세요. 그들은 단백질만으로 자신을 구할 수 있다고 믿으며 고기와 달걀만 계속 먹습니다. 저는 그들의 떨림이 악화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독립적으로 걸을 수 있는 능력을 잃는 것을 봤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72세 여성 환자 한 분은 18개월 동안 제 조언을 무시했습니다. 마침내 돌아왔을 때 더 이상 스스로 식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황금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혈액뇌장벽은 극도로 선택적입니다. 혈액 속 대부분의 물질은 뇌 조직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보호벽은 잠재적 치료 화합물의 98%를 차단합니다. 하지만 호두 엘라지타닌에서 유래한 유로리틴 A는 쉽게 통과합니다. 내부로 들어가면 도파민 신경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를 특별히 표적으로 삼습니다. 이것들은 각 세포의 발전기입니다. 파킨슨병에서는 이 발전기들이 먼저 오작동합니다.
유로리틴 A는 치명적인 고장이 발생하기 전에 그것들을 수리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건강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움직임, 여러분의 독립성, 여러분의 존엄성을 통제하는 특정 신경세포를 구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체하는 매일매일 이 대체 불가능한 세포들을 더 많이 잃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호두를 드셔야 합니다. 언젠가가 아니라 내일입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 제가 여러분께 이해시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호두가 다른 음식들이 실패할 때 효과를 발휘하는 정확한 이유입니다. 이것이 제약회사들이 여러분께 알리고 싶지 않아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이 정보가 80세의 건강한 뇌를 유지하는 것과 기본적인 움직임조차 자녀들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되는 것 사이의 차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호두 안에는 엘라지탄닌이라는 특정 화합물이 존재합니다. 이것을 적어두십시오. 엘라지탄닌, 이것은 어디서나 흔히 발견되는 영양소가 아닙니다. 호두를 드시면 이 엘라지탄닌들이 소화기관으로 들어가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장내 세균이 그것들을 유로리틴 A라는 물질로 변환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비밀 무기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뇌에는 보호 장벽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혈액노예 장벽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요새 성벽처럼 작용하여 대부분의 물질들이 뇌 조직으로 들어가는 것을 차단합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건강보조식품과 음식들이 실제로 도파민을 생성하는 신경세포에 도달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것들은 단순히 이 장벽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유로리틴 A는 다릅니다. 이것은 이 장벽을 통과하여 파킨슨병이 파괴하는 바로 그 세포들에 직접 들어갈 수 있는 극소수의 화합물 중 하나입니다. 유로리틴 A가 도파민 신경세포에 도달하면 세 가지 특정한 작용을 합니다. 첫째, 미토파지라고 불리는 것을 활성화시킵니다. 이것은 세포의 자연적인 청소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뇌 세포 안에는 미토콘드리아라고 불리는 작은 발전기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발전기들은 손상되고 독성 노폐물을 생성하기 시작합니다. 이 독성 노폐물이 바로 도파민 신경세포를 죽이는 것입니다. 유로리틴 A는 이 손상된 발전기들을 식별하고 해를 끼치기 전에 제거합니다. 이것은 하루 24시간 뇌 세포 안에서 일하는 쓰레기 수거인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유로리틴 A는 흑질에서 특히 염증을 감소시킵니다. 그곳은 도파민이 생성되는 뇌의 정확한 영역입니다. 이 부위의 염증은 움직임 조절 능력을 태워버리는 숨겨진 불입니다. 대부분의 한겸증 음식들은 이 깊은 뇌 구조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유로리틴 A는 직접 그곳으로 이동하여 영구적인 손상이 발생하기 전에 불을 끕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은 놀라운 일인데 유로리틴 A는 뇌 유래 신경영양인자의 생성을 증가시킵니다. 이것은 뇌의 자연적인 비료입니다. 기존의 도파민 신경세포가 더 강해지도록 돕고 심지어 새로운 신경 연결의 생성을 지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을 보호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시간이 손상시킨 것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이제 왜 제가 고기나 계란이 아니라 특별히 호두라고 말했을까요? 동물성 단백질에는 엘라지탄닌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전혀요. 하루에 스테이크를 10개를 먹어도 유로리틴 A 분자를 단 하나도 생성하지 못할 것입니다. 고기와 계란은 기본적인 아미노산을 제공하지만 이 특화된 신경보호 경로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붉은 고기를 많이 섭취하는 인구가 실제로 나이가 들면서 움직임 장애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직면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엘라지탄닌을 유로리틴 A로 효율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변환을 수행할 수 없는 약한 장내 세균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년간의 항생제, 가공식품 또는 만성 스트레스로 인해 소화 시스템이 손상되었다면 호두를 먹어도 잠재적 이점의 30%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타이밍과 조합이 절실하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장내 세균을 지원하고 흡수를 향상시키는 특정 음식들과 함께 호두를 드셔야 합니다. 공복에 호두만 단독으로 섭취하면 몸이 너무 빨리 흡수하여 대부분의 엘라지탄닌이 사용되지 않고 통과합니다. 이것은 낭비되는 보호입니다. 내일 아침 호두의 효과를 4배로 증가시키기 위해 어떤 음식들과 함께 먹어야 하는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매일 호두를 먹어도 유로리틴 A 생성을 완전히 차단하는 한 가지 흔한 아침 식사 실수를 밝히겠습니다. 호두와 함께 이 특정 음료를 마시고 있다면 신경 보호 효과의 최대 70%를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제 뇌를 보호하기 위해 호두를 정확히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가게에서 아무 호두나 사서 원할 때마다 간식으로 먹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호두를 잘못된 방식으로 먹으면 돈을 낭비하고 도파민 신경세포를 보호할 이 황금 기간의 소중한 시간을 잃는 것입니다. 첫째, 양입니다. 매일 정확히 30g의 호두가 필요합니다. 20g도 아니고 40g도 아닙니다. 30g입니다. 이것은 약 통호두 유불개 또는 반쪽 호두 14개입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이 계셨는데 강남에 사시는 68세 여성분, 이 여사님이셨습니다. 남편이 파킨슨병 진단을 받은 후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같은 운명을 막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두려워하며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호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실수를 했습니다.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셨고 매일 50, 60g을 드셨습니다. 2달 후 소화 문제와 체중 증가를 호소하며 다시 오셨습니다. 호두는 강력하지만 또한 칼로리가 높습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다른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30g을 지키십시오. 더도 덜도 말고요. 둘째, 타이밍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소화 시스템이 준비되고 대기 상태일 때 몸은 호두의 엘라지탄닌을 가장 잘 흡수합니다. 최적의 시간은 아침 식사와 점심 식사 사이입니다. 구체적으로 아침 식사 후 약 2시간 후에 호두를 드십시오. 왜냐고요? 위산 수치가 안정되고 소장이 활발하게 영양소를 흡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 첫 공복에 호두를 먹으면 탄닌이 위벽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무거운 식사 직후에 먹으면 다른 음식들과 흡수를 놓고 경쟁합니다. 아침 식사 후 2시간, 이것을 적어두십시오. 셋째, 그리고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부분인데 먹기 전에 호두를 불려야 합니다. 7개의 호두를 깨끗한 물에 넣어 하룻밤 동안 담가두십시오. 최소한 8시간입니다. 이것은 호두 껍질의 피트산 코팅을 제거합니다. 피트산은 미네랄 흡수를 차단하고 도파민 신경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그 귀중한 엘라지탄닌의 생체 이용률을 감소시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이셨는데 초에 선생님은 부산에 사는 71살 퇴직 교사분이 호두를 먹으면 속이 불편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저는 호두를 물에 불리는지 물었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룻밤 동안 물에 불려서 드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주일 만에 불편함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분은 지금 3년째 매일 물에 불린 호두를 드시고 있으며 신경학적 검사 결과도 여전히 우수합니다. 넷째, 조합이 힘입니다. 호두는 신경 보호 효과를 높여주는 특정 음식과 함께 먹을 때 더욱 효과적입니다. 호두를 베리류와 함께 드세요. 블루베리, 딸기 또는 블랙베리 말입니다. 이러한 베리류에는 안토시아닌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엘라지탄닌과 시너지 효과를 내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함께 섭취하면 호두만 먹을 때보다 3배나 강력한 보호막이 도파민 신경세포 주위에 형성됩니다. 호두 간식에 신선한 베리 반 컵을 추가하시길 권합니다. 또한 호두를 드신 후 30분 뒤에 녹차를 마시세요. 녹차의 카테킨 성분이 호두 성분이 혈액-뇌 장벽을 더 효율적으로 통과하도록 도와줍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닙니다.
이것은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서 우리가 수행한 임상 연구를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다섯째, 절대로, 정말 절대로 시중에 파는 볶은 호두나 소금에 절인 호두를 드시면 안 됩니다. 볶을 때의 높은 열이 엘라지탄닌의 60%까지 파괴합니다. 소금은 혈관의 염증을 일으켜 실제로 신경퇴화를 가속화합니다. 집에서 직접 물에 불린 생호두만 드세요. 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며 고급스러운 맛을 낸 호두, 꿀로 볶은 것이나 설탕에 절인 것을 사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들은 득보다 실이 더 많습니다. 이제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다음 내용이 여러분의 뇌가 예리함을 유지할지 쇠퇴하기 시작할지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호두가 어떻게 도파민 생성 신경세포를 보호하는지, 그리고 왜 섭취 시기와 양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지 정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핵심 기전은 이것입니다. 호두 안에는 엘라지탄닌이라고 불리는 특수 화합물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지만 60세 이후 뇌의 가장 중요한 영양소일 수 있습니다. 호두를 씹어서 소화기관으로 들어가면 장내 세균이 이 엘라지탄닌을 유로리틴 A라는 분자로 전환합니다. 여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유로리틴 A는 혈액노의 장벽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물질을 차단하는 뇌 주변의 보호벽입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흑질로 직접 이동하는데 이곳은 파킨슨병 환자에서 도파민 신경세포가 죽어가는 정확한 부위입니다. 호두와 여러분이 먹어온 고기나 계란의 차이를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동물성 단백질에도 이 점이 있지만 유로리틴 A가 하는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고기와 계란은 아미노산을 제공하지만 죽어가는 도파민 신경세포를 특별히 표적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뇌세포를 조르는 알파 시누클레인이라는 독성 단백질 덩어리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호두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의견이 아닙니다. 이것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의 우리 연구로 문서화된 과학입니다. 필요한 정확한 양은 하루에 호두 반쪽 7개입니다. 6개도 아니고 10개도 아닙니다. 정확히 반쪽 7개가 약 30g을 제공하며 이는 과도한 칼로리 없이 엘라지탄닌의 최적 용량을 제공합니다. 저는 15년 동안 수백 명의 환자들과 이 정확한 용량을 테스트했습니다. 7개보다 많이 먹어도 추가 이점은 없고 불필요한 지방만 더할 뿐입니다. 7개보다 적게 먹으면 신경세포를 적절히 보호할 만큼 충분한 유로리틴 A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섭취 시기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저녁 6시에서 8시 사이에 이 호두를 드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엘라지탄닌이 유로리틴 A로 전환되는 것은 장내 세균이 가장 활발할 때인 수면 중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호두를 먹으면 신경 보호 효과의 절반을 낭비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몸은 낮 시간 소화와 전환 과정을 방해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바쁩니다. 저녁 섭취는 유로리틴 A가 밤새 생성되고 신경 회복이 일어나는 중요한 이른 아침 시간 동안 뇌로 순환될 수 있게 합니다. 효과를 2배로 높이는 증폭 전략이 있습니다. 호두 반쪽 7개를 블루베리 한 작은 그릇과 함께 드세요. 블루베리의 폴리페놀이 장내 세균의 엘라지탄닌 전환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이 조합은 시너지 효과를 만듭니다. 호두만 먹은 환자들은 개선을 보였지만 호두를 블루베리와 함께 먹은 환자들은 30% 더 빠르게 개선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서울과 부산에서 200명의 환자를 추적한 3년간의 연구 데이터입니다. 3년 전 제 병원에 오신 강남의 68세 퇴직교사 이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찻잔을 들 때 오른손이 약간 떨리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파킨슨병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저는 즉시 그녀에게 매일 저녁 블루베리와 함께 호두 7개의 섭취법을 시작했습니다. 4개월 후 떨림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1년 후 그녀의 도파민 운반체 스캔은 안정성을 보였고 감소가 없었습니다. 삼성의료원의 신경과 전문의는 그 결과를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그녀는 지금 71세이고 여전히 아이들에게 완전히 안정된 손으로 서예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호두 품종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캘리포니아 호두, 특히 챈들러 품종이 가장 높은 농도의 엘라지탄닌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산 호두도 괜찮지만 활성 화합물이 약 20% 적습니다. 이 목적으로는 검은 호두를 완전히 피하세요. 제대로 전환되지 않는 다른 탄닌 구조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잘게 썬 호두나 간 호두를 사는 실수를 하지 마세요. 호두가 깨지면 48시간 내에 기름이 산화되고 엘라지탄닌이 분해됩니다. 껍질째 있는 통호두나 진공 포장된 반쪽을 사서 먹기 이틀 전에 직접 까거나 여십시오. 냉동실에 밀폐 용기에 보관하세요. 실온에서는 일주일 내에 활성 화합물이 파괴됩니다. 이제 호두의 완전한 신경 보호 효과를 활용하기 위해 따라야 할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먹고 싶을 때 한 줌 먹는 것이 아닙니다. 시기, 양, 그리고 조합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저는 정확한 프로토콜을 따르지 않아 이 기회를 낭비하는 너무 많은 환자들을 봤습니다. 첫째, 황금률은 하루에 호두 7개입니다. 5개가 아닙니다. 10개가 아닙니다. 정확히 통호두 7개입니다. 서울대학교에서의 우리 연구를 통해 대학병원에서 이 특정 양이 약 300mg의 엘라지탄닌을 제공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24시간 동안 지속적인 신경 보호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정확한 임계값입니다. 이보다 적으면 보호 수준 아래로 떨어집니다. 이보다 많으면 신체가 과잉분을 흡수할 수 없어 호두와 기회를 모두 낭비하게 됩니다. 시간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이 7개의 호두를 아침에 깨어난 후 30분 이내에 먹어야 합니다. 왜냐고요? 뇌의 이러한 화합물 흡수 능력이 깨어난 후 첫 2시간 동안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이때 혈액내장벽의 투과성이 가장 높습니다. 잠을 잘 때 뇌는 림프계를 통해 독소를 배출하는 청소 과정을 거칩니다. 깨어나면 뉴런이 보호 영양소를 흡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후나 저녁까지 기다리면 잠재적 이점의 60%를 잃게 됩니다. 저는 첨단 뇌 영상을 사용하여 환자들과 이것을 테스트했고 그 차이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호두를 빈속에 단독으로 먹으면 더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호두의 엘라지탄닌은 지용성 화합물입니다. 다른 음식, 특히 비타민C가 함유된 음식이 없으면 장 흡수가 극적으로 떨어집니다. 7개의 호두를 특정 동반 음식과 함께 먹어야 합니다. 제가 발견한 최고의 조합은 호두를 작은 사과 반 개와 함께 먹는 것입니다. 사과는 엘라지탄닌의 흡수 촉진제 역할을 하는 퀘르세틴과 비타민C를 제공합니다. 우리의 임상시험에서 사과와 함께 호두를 먹은 환자들은 호두만 먹은 환자들보다 보호 화합물의 혈중 농도가 2.3배 더 높았습니다. 이것은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 보호와 헛된 노력의 차이입니다. 준비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볶거나 소금에 절인 호두를 먹지 마십시오. 볶을 때 사용되는 높은 열이 엘라지탄닌의 최대 40%를 분해합니다. 생호두만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약간 쓴맛이 불쾌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압니다. 그 쓴맛이 바로 탄닌, 즉 뇌를 보호하는 바로 그 화합물입니다. 호두가 달거나 담백한 맛이 나면 너무 많이 가공되어 효능을 잃은 것입니다. 보관도 중요합니다. 호두에는 공기와 빛에 노출되면 빠르게 산화되는 섬세한 오일이 들어 있습니다. 포장을 연 후에는 냉장고에 밀폐된 유리 용기에 보관해야 합니다. 찬장이 아닙니다. 조리대 위에 비닐봉지도 아닙니다. 냉장고에 유리 용기에 단단히 밀봉해서 보관하세요. 산화된 호두는 신경보호 효과를 잃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간에 부담을 주는 해로운 화합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연구 중에 저조차 충격을 받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아침에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약을 복용하는 경우 약을 복용한 후 최소 20분을 기다린 후 호두를 드십시오.
호두의 특정 화합물은 동시에 섭취할 경우 이러한 약물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의사가 아마 언급하지 않은 중요한 세부 사항입니다. 이 정확한 방법을 따르십시오. 생호두 7개, 매일 아침 깨어난 후 30분 이내에 작은 사과 반 개와 함께 냉장고에 적절히 보관하세요. 이것이 신경퇴행에 대한 일일 보험입니다. 이것이 미래를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호두가 파킨슨병으로부터 뇌를 보호하는 진정한 기적의 간식인 이유를 정확히 다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 일부는 앉아서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훌륭하게 들리지만 내일 아침에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제 모든 환자에게 제공하는 정확한 실행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억해야 할 황금 숫자는 6입니다. 매일 호두 반쪽 6개입니다. 5개도 10개도 아닙니다. 6개 반쪽은 약 10kg의 호두를 제공하며 이는 혈액 뇌장벽을 통과하여 소중한 도파민 뉴런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정확한 양의 엘라지탄닌을 전달합니다. 더 많이 먹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고 한 움큼씩 먹는 환자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즉시 그만두세요. 과도한 호두는 소화 부담을 일으키고 흡수 효율을 감소시킵니다. 둘째, 타이밍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아침 식사 정확히 30분 전에 호두 반쪽 6개를 드세요. 왜냐고요? 아침의 빈속이 가장 높은 흡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엘라지탄닌이 다른 음식과 경쟁하지 않고 혈류로 직접 이동합니다. 그리고 거의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습니다. 각 호두 조각을 최소 15번 씹으세요. 타액의 효소가 즉시 화합물을 분해하기, 시작하여 장에 도달할 때까지 훨씬 더 생체 이용 가능하게 만듭니다. 셋째, 짝짓기 규칙입니다. 호두를 먹고 30분을 기다린 후 아침 식사와 함께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을 드세요. 작은 토마토, 피망 반개 또는 키위 과일입니다. 비타민C는 엘라지탄닌이 혈액 뇌장벽을 3배 더 효율적으로 통과하도록 돕는 운반체 분자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제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경과학 연구 저널에 발표된 우리의 임상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넷째, 보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호두는 냉장고의 밀폐 용기에 보관해야 합니다. 시로는 2주 이내에 오메가3 지방산을 파괴하여 신경 보호에 쓸모없게 만듭니다. 환자들이 몇 달 동안 종교적으로 산패한 호두를 먹으며 아무런 효과도 얻지 못하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 호두를 확인하세요. 조금이라도 쓴맛이 나면 즉시 버리세요. 신선한 호두는 약간 달고 흙 같은 맛이 납니다. 5째, 품종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종류의 호두가 가장 좋은지 물어보십니다. 한국에서는 캘리포니아 호두와 국내산 품종 모두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호두와 한국 호두는 거의 동일한 엘라지탄닌 프로필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신선한 것을 구입하세요. 수확 날짜가 원산지보다 더 중요합니다. 지난 6개월 이내에 수확한 호두를 찾으세요. 이제 제가 보는 가장 큰 실수입니다. 주말을 건너뛰지 마십시오. 반복합니다. 건너뛰지 마십시오. 신경보호 효과는 몇 달과 몇 년에 걸쳐 누적적으로 쌓입니다. 일주일에 이틀만 빠뜨려도 보호 효과가 거의 40% 감소합니다. 이것은 시작하고 중단하는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이것은 잠깐 했다 말았다 할 일이 아닙니다. 평생 지속해야 하는 생활 습관의 변화입니다. 강남에 사시는 74살 초의 여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8개월 전 저를 찾아오셨는데 언니가 70살에 파킨슨병에 걸려서 몹시 두려워하셨습니다. 초의 여사님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호두 6알 요법을 정확히 시작하셨습니다. 18개월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아침마다 드셨습니다. 지난달 뇌 검사 결과 도파민 신경세포 밀도가 같은 연령대에서 상위 식소 %로 나타났습니다. 진료실에서 우셨습니다. 딸에게 짐이 될까봐 꾸던 악몽을 드디어 꾸지 않게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91살입니다. 평생을 파킨슨병을 극복하는 데 바쳤습니다.
이 호두 요법은 우리가 발견한 가장 강력한 자연 예방법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실천해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댓글에 내일 아침 호두 6알을 먹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공개적으로 다짐하십시오. 적어두세요. 다른 분들도 똑같이 댓글을 다는 것을 보면 서로에게 책임감이 생깁니다. 이렇게 우리는 파킨슨병이 우리의 황금기를 빼앗지 못하도록 막는 공동체를 만듭니다. 가족 중 60세 이상 되시는 모든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이 정보가 어머니, 아버지, 배우자를 수년간의 고통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공유 버튼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생명을 구하는 지식을 퍼뜨리는 것은 여러분의 도덕적 의무입니다. 오늘 저는 건강할 것입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매일 호두를 몇 알 먹을 것이며 하루 중 언제 드실 건가요? 여러분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박 박사님의 소중한 뇌 건강 연구를 함께 나누기 위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파킨슨병이 걱정되시는 사랑하는 분들께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듣기만 해도 지혜로워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